네, 안녕하십니까. 초팔도 지났고, 이제 좀 있으면 결제입니다, 결제. 하항도 결제. 덥죠? 네, 결제입니다. 여러분도 항시 결제가 되시면은, 나도 결제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진하시죠. 네, 항상, 저는 선원에 다니다가 나와서 이렇게 대학원도 다니고 했지만, 항상 결제철이 되면 선원에서 정진하던 생각이 나고, 나도 또 결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나고 말이죠. 고시 공부하던 사람, 고시 하다가 취직하면 고시철 되면 또 고시 생각이 난다면서요? 고시병 걸린 사람들. 그러듯이로 저도 결제철만 되면, 야,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결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항시 나고 합니다. 뭐 그렇지만은 오늘도 참선했습니다. 참선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선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날은 덥지만 여러분 마음속은 항상 청량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생각이 안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하면 이제 그게 내 마음에 항상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이지 딴 게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6월 15일 날이 토요일인데요. 그날 제가 옛날에 다녔던 그 연세대학교 중문과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여기 예전에 그 교수님들한테 제 박사 논문을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읽어보시고 여기 와서 특강해달라는 거예요. 특강해달라고 그러시고, 근데 이제 제 지도교수 하셨던 분은 작년에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교수 하셨던 선생님은 김혜명 선생님이라고 중국 고전 시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시경, 초사, 당시, 뭐 이백두보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전공이셨던 선생님인데, 상고대의 그 중국의 언어의 그 음악성, 음악 시가 단순히 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노래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연구하셔서 예를 들면 뭐 초사의 구가, 구장 이런 거를 음악을 연구하셔서 그걸 악보를 다 만드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태금을 배우시고 피아노를 치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음악을 그 초사 그 음악을 만들어내실 정도로 논문을 써놓으면 주석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다 이렇게 그 음표를 만들어 가지고 악보를 만들어 놓으실 정도.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선생님이 이거 출가하고 난 다음에 뵙고 나서 이제 선생님 제가 의상대사 법성계라는 게 있는데, 이분이 중국 가셔가지고 이 화엄경을 210자로 이렇게 저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 송독하듯이 읽어볼 테니까 그 성조나 그 음악 리듬의 어떤 그거를 들으시면 아시거든요. 아마 어느 정도 수준 정도 되신 것 같으냐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법성계를 우리 하듯이 법성원용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의상대사 대단하시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어 성조에 아주 능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작년에 정년퇴임 하셨는데, 제가 출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선원에 있다 나와갖고 그때는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대학원을 다시 그 수료까지 하고 논문 안 쓰고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말이죠. 갔더니 논문이나 쓰러 왔다고 그랬더니, 나는 내가 저기 잘못해가지고 어디 가버렸 출가를 해버렸나, 나는 그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러신지 몰래, 얼마나 저를 아끼고 좋아하셨는지. 제가 여러분 출가를 해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출가를 해서 해인사 원단함이 있었는데 말이죠. 제 정체가 탄로난 게, 제일 처음에 와서 저를 아는, 말하자면 출가를 한 걸 제일 먼저 알았던 분이 누구냐면 최영애 선생님하고 김용옥 교수 두 분이 와서 알았어요.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님하고 TV 많이 나오시죠? 그분 부인이 최영애 선생이라고 우리 연대 중문과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최초로 중국 언어학을 가지고 최초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최영애 선생님. 아주 정밀하게 공부를 너무 잘하세요. 엄청 대단하시. 그리고 제가 조교를 해보면
조교를 불러서 이렇게 뭐 복사해달라는 말을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교실 오셔가지고 돈을 주시면서 그 과 사무실 돈 쓰지 말라고 돈을 주시면서 복사를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깔끔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인연으로 대학로에 그 도올 서원이라고 있을 때 그 김영호 선생한테 주역, 시경 이런 거 배우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영호 선생은 맨날 저보고 자기 제자라 그러는데 저는 그러면 전 최영희 선생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두 분이 말이죠. 행사에 오셔가지고 내가 행자복 입고 있는데 와서 만났어요. 여기 있었냐는 거라.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홍제암에 직관 스님 뵈러 왔다고. 그러니까 불교에 관련돼서 너무 직관 스님이 많이 아시니까 김용 선생이 뭐 이렇게 물어보실 게 있으면 늘 직관 스님한테 연락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행사에 와서 하루 주무시고 직관 스님 뵙고 제가 모셨던 해암 스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원당함에 뵈러 한번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행자로 거기 있으니까 깜짝 놀라신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최영희 선생님이 얘기해서 다 회의사에 있는 게 소문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제 다시 논문을 쓰러 갔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글자도 안 고칠 때니까 마음대로 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학원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칠 테니까 마음대로 써라. 이 우리 지도 교수님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논문을 쓰고 났더니 석사 논문은 심사를 3분이 해요. 지도 교수님 2분이 하는데 이번에 정년퇴임 하신다는 유중화 선생님이라는 분은 중국 현대문학 전공하시는 분인데 아주 문학평론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유중화 선생님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기 막 아주 야단도 많이 치고 막 글 발제 실컷 해오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어. 근데 다른 분들한테 그러는 분이 제 논문을 학부 때부터 그랬어요. 제 논문을 보더니 보통 논문 심사하면서 전율이 온 건 처음이다. 논문 심사하면서 전율이 온 게 처음이다. 그리고 또 정진배 선생이라는 분은 미국 뉴욕 주립대 석사하고 UCLA 박사해서 중국 현대문학 전공하셨던 선생님이 정진배 선생이라는 분도 심사를 했는데 활구를 오랜만에 본대요. 활구, 사구 활구 있죠. 활구를 오랜만에 본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석사 논문 썼을 때 문광 선생님 저기 박사를 할 생각이 있냐고 그래요. 그래 뭐 별일 없으면 박사를 할 것 같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하지 말고 저기 미국에 버클리나 하버드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해서 이 한국 불교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떠냐.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미국에서 이렇게 저기 해봤는데 스님 정도면 미국에서 서바이브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선생님 저는 미국 안 갑니다. 한국이 좋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 지금 이번에 퇴임하신다는 유중화 선생님이라는 분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 이분이 저를 아주 이 강사부터 하셔가지고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교수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강사 때 말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주 그 복학생들만 듣는 그 전공 수업을 한번 들었어요. 중국 현대 문학사 관련된 건데 들었는데 그렇게 듣고 싶더라고요. 들었는데 말이죠. 그때는 여러분 리얼리즘 문학, 진보 이론 이런 것들이 그 루카치라든지 이렇게 진보 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족 문학론부터 해서 굉장히 성행했던 거의 주류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책이 프랑스 사람이었을 거예요. 까간의 미학강이라는 책을 번역한 책을 보고 토론을 하는 건데 그걸 읽고 가서 토론을 다 전부 복학생 선배들하고 막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막 토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들 그냥 말하자면 그때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빨이 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하고 선배님들한테 내가 진짜 진지하게 질문한다고 이 내용을 책을 읽고 이해가 다 돼서 지금 토론을 하는 거냐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문장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진짜 다 읽고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토론을 하시는 것 같으면 나는 이제 공부를 접어야 되겠다. 난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토론을 열심히 하는데 2학년짜리가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 가만히 조용해요.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이 교수님이
책 읽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야. 책 읽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야. 왜? 번역이 잘못된 게 너무 많대요. 그때는 말이죠, 바쁘니까 운동하고 뭐 이러고 하니까 번역이 정밀하게 번역이 안 돼 있고 막 뒤죽박죽 돼 주술이 안 맞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고 온 사람은 저기밖에 없대. 그때부터 저를 좋아하셨어요, 교수님. 그러더니 번역이 잘못돼서 말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아 그러냐고. 그럼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국어를 제 자랑 같지만 국어를 잘했어요. 여러분 국어를 말이죠. 제가 모의고사 지금 국어를 막 만점 받고 그랬어요. 문과에 국어 만점 받기 어려워요. 영어 수학은 만점을 받아도 국어는 만점을 잘 못 받잖아요. 한문은 틀린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국어 선생님이 말이죠. 국어 문제 풀었는데 틀린 게 나오더래요. 저보고 너 어떻게 국어를 만점을 맞았냐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어떻게 맞췄냐고 그래.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랬으면 답을. 고등학교 때. 당돌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책을 많이 보고 이 글을 잘 봤는데 대학교 때 들어가서는 그렇게 엉터리 없이 번역 잘못된 책들이 많아가지고 저를 그걸 모르겠다고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저를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말년휴가 나서 저는 수업 들어갔어요. 말년휴가 나와가지고 수업 강의를 들으러 들어갔대. 군복 입고. 그러니까 미친 군바리가 하나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듣는데 말이죠. 그때 학기 들었던 수업이 말하자면 뭐 그때는 이제 중국 현대문학을 해도 당시에 서양 철학이나 우리 문학이나 중국 문학 이런 걸 다 같이 보는 그런 그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런 수업을 그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노신하고 우리나라 김수영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하기방이라고 허치팡이라는 그 문학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이상화 시인하고 프랑스의 보들레르하고 이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변지림이라고 하는 중국 작가 우리나라의 김기림하고 말이죠. 그 T.S. 엘리엇하고 비교를 하고 막 이런 식의 문학을 하는 걸 같이 보고 이랬던 시절입니다. 저는 군대 가가지고 말이죠. 시경을 읽었어요. 쉬는 시간에 시경을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죠, 시경이? 예. 그 재미없는 걸 봐야 됩니다. 시간이 안 갈 땐 오히려 지루한 걸 봐야 돼요. 아주 어려운 거. 제가 군대에서 시경을 제대로 봤어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중국은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다 뭐 중국어 연수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지방학생 서울에 하숙할 1년 하숙비 정도면 중국이 1년 가서 살고도 남아요. 우리 때 그랬어요. 쌌습니다, 중국이. 근데 그 가지도 않고 오로지 그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한국어를 네이티브 스피커로 잘해도 도를 모르겠는데 뭐 중국어 한들 제대로 알겠냐고. 난 그런 거 할 겨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그 대학 졸업할 때 졸업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졸업 논문을 간단하게 써도 된다 그래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27살 때 썼던 그 졸업 논문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그걸 현대문학으로 썼는데 중국에 노신이라고 있어요. 노신은 중국의 사상가요, 혁명가요, 문학가인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아주 우상으로 생각하고 실천했던 게 노신글을 보고 이 계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봉건의 어떤 그 상황과 외세에서 오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인의 아주 각성시킨 인물이 노신이에요. 원래는 일본의 그 의대를 들어가서 중국인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고 일본에 유학 갔다가 중국인 한 명 있는데 일본 사람이 이렇게 빙 둘러서 이 사람을 해하고 있는 거를 그 주변에 중국인들이 서가지고 구경하는 걸 보고 이거 뭐 중국인들 몸병 고쳐줘봐야 소용이 없겠다. 정신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문학가가 돼서 문필가가 돼서 사상가가 된 게 노신이에요. 그 노신 작품 중에 광인일기라고 있어요. 일기인데 미친 사람 일기예요. 노신의 광인일기인데. 근데 이 미친 사람 일기인데 이게 알고 보면 주변 사람이 다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 사람 혼자 깨어있는 사람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꿈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각을 시키는 거예요. 자각을 시키는 그 작품인데 제가 그거를
논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노신광인 일기의 광상징성 분석이에요. 미칠 광자. 광상징성 분석.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고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고전을 바탕으로 해서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에도 고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광인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하고도 비교하고 그때 당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게 막 성행을 해서 그때의 이 서양 철학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미셸 푸코하고 광기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바른 정신과 광기로 나누어 놓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그 광기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넣고 그 다음에 농어나 중용에 나오는 여러분 중용이 있고 중용에 나오죠. 광 나오죠요. 광견자가 나와요. 공자가 그래요. 나는 중용한 이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광견자를 찾아서 기르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광 미칠 광자고 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뜻은 너무나 높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을 광이라 그래요. 그럼 견이라고 그러는 것은 고집스럽게 유소불이라 하지 않는 게 있어. 난 그 일은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진짜 중용을 해서 중용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광자나 견자를 찾아서 내가 기르리라. 그런데 제일 도의 적이 누구냐면 중용인 척하는 기회주의자를 향원이라 그래요. 고향에서 가서 다 지역 마을에서 다 좋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원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중용인체 하는 사람. 그러면서 공자가 그러죠. 훌륭한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듣고 나쁜 사람에게는 욕을 먹어야지. 그게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다 칭찬받는 사람은 그거는 협작꾼 아니냐. 그래서 그런 세계를 그런 세상을 바꾸려면 광자와 견자가 필요하다. 이 공자 말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왕양명이라고 있잖아요. 왕양명이 쭉 내려가서 왕양명이 뭐래요? 나는 광자다 그래요. 왕양명 내가 광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명 좌파로 이타고나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광이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잘못 흘러가고 있고 세상은 다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반기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올바른 정신으로 반기를 들고 나와서 기울어진 추를 바로 세우려면 광자가 아니면 이걸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혁명과 개혁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광의 철학이에요. 그런 걸 제가 논문으로 썼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불교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청원 유신선사가 성철스님이 사는 산 물은 물이란 말이 청원 유신선사에서 먼저 나오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다. 했다가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다 했는 게 그게 바로 광이다 이거지 내 말은. 맨 마지막에 돌아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는 게 중용이고 맨 처음에 그냥 중생의 마음으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거는 그게 향원이다 이거지. 가짜 중용이다. 그리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견자다 이거지. 저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걸 쭉 엮어가지고 그 졸업시험에 그걸 썼더니 교수님 깜짝 놀래요. 저는 그때 벌써 주역도 다 보고 뭐 노장도 보고 불교도 보고 막 서양 철학도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대학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정년하신다는 그 유중환 선생님이 현대문학이니까 너 내 밑에서 현대문학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고전합니다. 현대 안 합니다. 저는 도에 관심이 있지 이걸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써먹는 실용보다는 저는 도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럼 너 뭘 전공할 거냐? 그래서 저는 유협의 문심조령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진 남북조 시대에 양무제 이후로 중국 남조에 유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승우화상이라고 하는 출삼장기집이라고 우리 불교에도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출삼장기집을 쓴 승우화상이 계셨던 그 절에 어려서 거기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이분이 말이죠. 유교, 불교, 도교를 다 공부해가지고 물론이라고 하는 문심조령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문심, 글의 마음으로, 문의 마음으로 용을 조각한다는 거예요. 책 제목 멋있잖아요? 원신띠아오롱이라고 아주 멋있는 제목이 있어요. 근데 책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작품이 원도, 도의 근원을 하는 게, 한유의 원도도 이 나중에 다 영향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원도, 징성, 성인, 존경, 그 다음 경전. 이래서 유불도 그 모든 그 사상이 다 나오고, 경사자집, 경전과 역사서와 제자서와 집부, 그 모든 작가들의 문집, 이걸 총망라해서 문을 논해요. 근데 경과 성인과 도와 이걸 다 해서 하니까 중국 공부를 다 하지 않으면 이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심조령을 한다고 했어요. 아주 박사들이랑 하는 건데 제가 아예 그걸 딱 잡아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좋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러면 다음 학기에 내가 수업을 문심조령을 할게 이래요.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가 안 되니까 내가 네 전공하는 걸 내가 수업할 테니까 너 같이 수업하러 오라는 거예요. 문심조령을 할게요. 그래. 문심조령 고전인데 그러시더니 방학 때 문심조령에 읽어 오시고 그 대신 던져주는 게 말이죠. 고전을 고전으로만 보면 안 된다. 현대와 접목해서 봐야 되고 동서를 융합해서 봐야 된다. 이 선생님 생각이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문심조령과 중국의 노신과 우리나라의 김수영과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예술작품의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데거도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고전을 보는데 그렇게 해서 보자고 해놓고 첫 시간에 말이죠. 그때 뭐 석사, 박사 선배들 막 쫙 다 있는데 첫 발제를 저를 딱 시켜요. 첫 발제를 해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의표를 찔렀어요. 주역으로 그걸 다 풀었어. 그거 다 해가지고 주역으로 가지고 해서 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근데 그러더니 선생님이 뭘 하시냐면 교수님이 자, 이게 지금 석사 1학기야. 석사 1학기 이렇게 왔어. 야, 이번 학기에 여기 이 수준에서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저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당시에 동과 서, 문사철, 유불선 뭐 이런 식으로 회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아주 지극히 아끼고 하셨던데 그 선생님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저를 특강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6월 15일 날이 그 교수님의 마지막 고별 강의 날이래요. 고별 강의. 마지막 이제 교수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강의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저보고 강의를 시키고 저를 혼자 시키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퇴임식 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제자가 많으시겠어요. 근데 저보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제가 6월 15일 날 갑니다. 그러면 교수님들도 많이 오실 테고 다른데 교수로 나가 있는 선배들 뭐 후배들 많이 오겠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파러 스님 사상 특강을 한번 하러 갑니다. 가가지고 그럴 겁니다. 참선하라고. 내가 5살에 천자문 배워가지고 동몽승승 명심보감 소학 보고 뭐 중학생 때만 해서 대구 향교회 홍도학원에 가서 소원 이수락 선생이라고 당대 최고의 그 하나뜨 선생님한테 논어 배우고 시경 배우고 통감 배우고 그렇게 중학교 때 여러분 아침 6시 반에 가서 7시에 여러분처럼 그때 봤을 때는 이렇게 노인 아닙니까? 중학교 14살 뭐 이럴 때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듣고 있었어요. 노인들 다 앉아 계신데. 예. 그래 제가 얼마나 동양학을 좋아했으면 그랬겠어요. 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중문학 10년 하고 출가해서 불교 공부 거의 20년 가까이 하는데 예? 제가 가서 그럴 겁니다. 다 해봐도 소용없으면 참선하라고. 참선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예? 그리고 불교 공부 제발 좀 하라고. 제가 그럴 거예요. 불교 공부를 안 하면 뚫리지가 않는다. 길이 안 보인다 이거. 예? 산 정상에 가야 다 보이지. 히말라야 정상에 가야 다 보이지. 산중턱에서 그 숲을 가득한데 헤매면 뭐하냐? 책만 많이 보면 뭐하냐? 내가 그래 버릴 겁니다. 아마 저기 연세대학교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네? 여기 외솔관에 문과대학에 스님이 와서 강의하는 것도 잘 없을 일입니다. 제가 가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유정환 선생님, 고별 강의 유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현대 문학 평론가예요. 그냥 중국학만 한 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학 평론가예요. 그래서 백낙청 선생, 뭐 김지아 시인 뭐부터 해서 황동규 이런 분들 우리나라 쟁쟁한 문학 평론가들의 그 평론을 다 하고
그 문학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유중환 선생이. 그러니까 아마 그 퇴임식 하고 그러면 사람들 많이 올게요. 예, 오면은 탄원 선생님 얘기를 하고 제발 참선 좀 해라. 제가 그렇게 일가를 하고 올라 그래요. 결론은 참선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83쪽입니다. 83쪽 이제 마조일할이에요. 마조일할입니다. 여러분 이 공안 아주 중요합니다. 마조일할이라는 공안 아주 중요합니다. 마조일할의 낙선.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잘 공부를 합시다. 먼저 고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장이 제참 마조하니 마조, 백장, 황벽, 임제 아시죠, 그죠? 예, 다시 이제 마조가 스승이고 백장이 제자예요. 마조 뒤에 백장이 나왔고 백장 뒤에 황벽, 황벽 뒤에 임제가 나와서 임제종이 형성됐고 이 백장 스님 밑에 또 다른 제자가 위산 스님 나왔고 앙산 스님 나와서 위양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학 회양선사 밑으로 그 선종 5가의 2개 종파 임제종과 위양종이 나왔고 청원 행사 스님 밑으로 법안종, 운문종, 조동종 이렇게 3개 종파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 백장 스님 밑에 이제 말하자면 제자 둘이 이제 2종파가 갈라졌고 이제 석두 스님 밑에 이제 그렇게 또 3종파가 나오듯이 이 백장 스님이 나옵니다. 백장 스님이. 백장 스님이 어떻게 마조 스님하고 밑에서 공부를 해서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이 과정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마조가 하를 한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백장이 깨달음을 얻게 돼요. 백장이 깨달은 인연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가의 아주 고준한 화두공안이란 말이죠. 백장이 마조를 재참하니 2번째 가서 참했다고요. 이 앞에 말이죠. 이따가 뒤에 그 염송설화에 있으니까 그걸 볼게요. 이 앞에 백장이 말이죠. 한번 깨칩니다. 마조 스님이 때 한번 공부가 터져요. 눈이 7부가 열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와서 여기에 이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백장이 확철되어 합니다. 그러니까 재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7부에 눈이 열린 적이 있었고 2번째 와서 마조를 다시 만나러 왔던 겁니다. 딱 왔더니 마조 스님이 수기 불자언을 여러분 불자 아시죠? 먼지털이 같이 이렇게 생긴 불자. 불자는 법을 보여주는 주장자처럼 법을 제접하는 법구단 말이죠. 그 불자를 세워서 들어 보여준 거예요. 자, 지금 백장이 마조 스님한테 한번 공부가 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계시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마조가 시험하는 거죠.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가. 그래서 불자를 이렇게 들어서 세워서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운하되 여기 앞에 항상 사라고 하는 건 앞에 맨 앞에 나온 분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럼 백장이에요. 그죠? 예. 이런 마조가 아니라 백장입니다. 앞에 나온 이름을 뒤에 적게 돼 있어요. 백장 스님이 문하되 즉차용가 이차용가 그랬어요. 이것을 즉해서 씁니까? 이것을 여의고 씁니까? 불자를 들었는데 그 불자 든 거를 그 불자를 즉해서 쓴 겁니까? 활용해서 씁니까? 채용의 용이에요. 그 불자를 즉해서 씁니까? 그 불자를 떠나서 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이게 고준한 답입니다.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공부가 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불자를 즉해서 씁니까? 떠나서 씁니까? 여러분 상즉 상리라는 말 많이 쓰죠? 서로 즉해 있고 서로 떨어져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아주 고준한 불교의 논리학 아닙니까? 아주 고준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조괴 불자어 구처언을 마조 스님이 불자를 구처에 예전 장소에 괴 걸어버렸다. 여러분 이런데 이제 불자가 걸려 있잖아요. 불자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불자를 즉해서 씁니까? 여의고 씁니까? 그랬더니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갖다 걸어버렸다. 지금 불자를 들어 보인 것도 뜻이 있고 이렇게 물어본 것도 뜻이 있고 다시 갖다 걸어놓은 것도 뜻이 있어요. 이게 다 지금 거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양구한데 그래 딱 걸어버렸더니 백장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다. 백장 스님이 갖다 걸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다. 그때 조운하되 마조 스님이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개 양편피하야 장하위인고. 그대가 이후에 두 조각 가죽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말이에요. 두 조각 가죽을 열어서 양편피를 열어서 입을 열어서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잡을 장이겠죠. 그죠?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하겠느냐, 무엇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겠느냐, 가르치겠느냐, 제접하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네가 그 입을 열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제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걸 알고 네가 앞으로 중생 교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사수취 불자 수기한데, 이 백장도 드디어 불자를 취해, 이 걸어져 있는 불자를 다시 취해 와서 아까처럼 마주하듯이 세워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는 이 두 조각을 가죽을 열어서 어떻게 제접할래? 그랬더니 말은 안 하고 스승이 하듯이 불자를 열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조은하되 마조 스님이 말했어요. 즉차연가 이차연가, 이 불자를 즉해서 쓰느냐 여의고 쓰느냐 네가 한번 답해봐라 이래 나온 거예요. 맞죠? 그랬더니 사역 괴 불자의 구천을, 백장도 역시 원래 자리에 불자를 갖다 걸어놨다. 스승하고 똑같이. 그랬더니 조변할하니 사직득 3일 인홍이라. 여기에 마조 스님이 말이죠. 갑자기 하를 하고 하를 해버렸어요. 하를 엄청나게 이 마조 일할입니다. 이 하를 해버렸더니 백장 스님이 곧장 말이죠. 3일 동안 귀가 먹어버렸대요. 3일 동안 귀가 먹어버렸대요. 자, 이게 지금 마조, 여기에 의심처는 이겁니다. 마조가 하를 한 낙처가 뭐냐 이게. 마조 왜 하를 했냐. 마조가 왜 하를 했냐. 모르시겠죠? 이게 뭔 소리인지 지금 하를 한 거는 놔두고 나서라도 불자를 다시 걸어놓은 건 뭔 소식이며 들어보인 거는 뭔 소식이며 이거를 즉해서 쓰느냐 여의고 쓰느냐 이 물어본 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거면 하나도 모르겠죠?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향상구 공화는 그 갈등이라 그러는데 우리 선어를 갈등이 말이죠 겹겹이 쌓여 있어요. 이 관문이 하나만 안다고 제대로 알아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마주가 왜 하를 했냐 이거예요. 하를 왜 했냐. 그리고 얼마나 하를, 여러분 3일 동안 귀가 먹었다는 걸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잘못 보면 말이죠. 하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너무 세게 해서 귀가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고 스님들이 말이죠.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좋은 줄 알고 막 귀가 먹을 정도로 크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3일 동안 귀가 먹었다는 거는 너무 놀란 거예요. 백장이 이 마조 스님 법 쓰는 걸 보고. 이게 지금 불자를 마지막에 딱 걸어놓은 거는 답이 틀린 답이 아니에요. 마조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틀린 거는 아닌 게 아시겠죠? 근데 그다 대고 왜 이렇게 하를 하냐 이거예요. 도무지 이 하를 했는 낙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할은 보통 할하고 달라요. 아주 다른 할입니다. 이건 어려운 할이라. 백장이 여기서 깨쳤다 이거예요. 3일 동안 귀가 멀었다가 깨쳤어요. 그래서 그 백장이 여기서 깨침으로 인해 가지고 임재종, 위양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백장이 이 마조의 이 단련을 받고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후에 백장의 제자가 황벽 아닙니까? 그죠? 황벽이 도 백장하야 백장 스님에게 찾아갔어요. 백장 스님이 도인이니까 백장산에 계셨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그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 먹지 말아라. 그래서 선종이라고 하는 게 시주에 의지하지 않고 자급 경제를 하고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그 범난이 있거나 그래도 선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자급자족하셨던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탁발 나가가지고 다 그 보시 받아가지고 시주로 살았는데 그냥 산 깊은 곳에서 살면서 어떻게 저작거리 시주를 나갑니까? 아주 깊은 산 중에 살면서 정진 위주로 하면서 그 안에서 먹을 거를 자급자족해서 다 해결해서 살았기 때문에 바깥의 정치나 경제 상황이나 이 사회적인 여건하고 상관없이 관계없이 선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게 이 백장천규에 입각해서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파너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파너스님 해놓으신 말씀도 이제 시주에 의지해서 사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파너스님 그랬어요. 세상이 전부 물질 문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주에만 의지해서 살 수가 없다. 이제 스님들이 책을 내거나 출판을 내서 책을 보게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됐죠. 네. 예전에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도 보시를 많이 했지만 요즘 보세요. 이제 템플 스테이, 그죠? 정확하게 비용을 내고 그다음 뭐 불교 대학 뭐 이런 식으로 딱딱해서 명상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건한다든지 이렇게 딱 실질적인 것들을 일반 대중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것들을 절에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타르스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냥 무능력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각자 가르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절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 산사 체험도 좋고 템플 스테이도 좋고 그다음에 사찰 음식도 좋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참선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제공을 하고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숭산 스님이 외국인들한테 불전함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저게 왜 돈을 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냐. 왜 넣어야 됩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걸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웠대요. 야, 여기 유지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예를 들면 뭐 하버드 앞에 캠브리지 같은 선센터에 어떻게 하냐면 대중들이 같이 살면서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밥을 하고 돌아가면서 그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씩 각출을 해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합리적인 형태로 서양 사람에 맞춰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그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런 시절이 됐는데 그 선구가 말이죠. 이 백장 스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님들이 먹고 살 거를 직접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백장 스님에게 황벽 스님이 왔어요. 황벽 스님 찾아왔어요. 1일 사하고 하루 만에 말이죠. 사직 인사를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루 만에. 백장 스님한테 하루 자고 말이죠. 황벽 스님 저는 이제 갑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요 예배 마조건을 그 마조에게 하루 만에 백장 스님에게는 하루 만에 떠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 마조 스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거늘 장훈하되 백장 스님이 말씀하시되 마조이 천하야라. 마조 스님이 이미 돌아가셨다. 모르시고 왔다. 옛날에 정보가 잘 없고 뉴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장 스님한테 인사를 먼저 드리고 마조 스님을 뵈러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마조 스님 돌아가셨다. 천하하셨다. 이 벽운하되 황벽 스님 말씀하셨어요. 미심켜라. 모르겠습니다. 마조유 하언구오. 그러면 마조 스님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마조 스님 가르침이라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마조 스님 어떤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신 그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근데 장이 수거 제참 인연운 하되 당시에 피 마조 일할하야 직득 3일 이농인이라. 여기 지금 이성이라고 돼 있죠. 네. 농자 이게 용용자에 귀자 한 거 귀먹을 농자 말이죠. 바꾸셔야 됩니다. 백장 스님이 드디어 제참 인연, 마조 스님을 두 번째 만나갔던 인연, 앞에 있었던 얘기 말이죠. 그걸 앞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건 앞에 걸 다 이야기해드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 얘기를 해주면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때 당시에 마조에게 일하를 당해서, 그죠? 일하를 당해서
곱장, 곧바로 3일 동안 귀가 멀었더랬느니라. 그래. 이제 깨달은 골수의 얘기를 백장스님이 황벽에게 해준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를 해가지고 내가 3일 동안 귀가 멀었더랬느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말이죠. 황벽이 문거하고 황벽이 든 것을 듣고 이 얘기 쭉 앞에 있는 이 얘기를 듣고서 불가토설이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었대. 여러분 왜 혀를 내두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혀가 쑥 나와버렸대. 그러니까 황벽이 공부가 많이 안 되고서야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를 했다고요? 그리고 3일 동안 귀가 멀었다? 그래요?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혀가 쑥 나와버렸대요. 여기 혀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벽은 마치 그 자리에 마조와 백장이 있었을 때 백장이 그 하를 듣고 3일 동안 귀가 멀어가지고 그 충격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그 과정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자기도 터지는 거라. 자기 터진 거 이 얘기를 듣고 딱 터지면서 우와 하면서 혀를 쑥 내밀었대. 그게 이 얘기 듣고 한숨씩 터진 거예요. 황벽은. 이래 터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처님에게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시시껍질한 거 기도하지 마시오. 나고 죽는 횟수만 늘어날 뿐이라. 이렇게 언하에 개호하도록 선정삼매에 들어있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 이렇게 언하에 대화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발언할 거는 근본 발언은 그겁니다. 그거를 부처님한테 우리가 부처님 저도 한번 선정에 한번 들게 해주십시오. 선정에 한번 들게 했다가 대사각할 크게 죽었다가 선정에 들어가 한번 크게 한번 살아나서 한번 확철대오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부처님한테 발언해야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귀가 멀고 황벽이 혀를 쑥 내미는 거예요. 이게 마조 일하려 낙찰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백장이 봤을 때 황벽이 그만한 근기가 되니까 이 얘기를 딱 해주거든요. 자, 여기 왜 불각토설 혀를 쑥 내밀었대. 자문하되 그 백장 스님이 말이죠. 떡 보고 난 다음에 벌써 뭐 얘기도 필요 없어요. 이게 황벽이 딱 깨달은 걸 알았고 황벽이 이미 자기에게 찾아오고 마조에게 가려고 하고 분위기 보니까 공부 거의 많이 돼서 왔어요. 이게 벌써 이 한 번에 마조가 하를 한 번 해서 백장을 여러분 줄탑동시라 그러잖아요. 알을 병아리가 깨고 나오려면 그 자리를 정확하게 탁 쳐주잖아요. 마조가 백장에게 그렇게 했고 백장이 지금 황벽에게 딱 그 자리를 딱 쳐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황벽이 터졌어요. 이게 자문하되 백장 스님에게 자 이후에 막 승사 마조부와 그랬어요. 그대가 이후에 마조 스님을 승사 이어서 계승하지 않겠는가 말겠는가. 너는 마조 스님의 그 하를 했다는 그걸 가지고 네가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마조의 법을 잇는 게 어떠냐, 마조 스님의 법제자가 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장 스님이 이 백장 스님도 멋있고 그 다음 황벽 스님 말씀도 멋있어요. 황벽이 말씀하실 때 불연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일 인사거하야 득견 마조 대기지용이요 차 불식 마조니 약사 마조 하면 이후에 상하 아손이니다. 지금 금일 스님이 든 것으로 인해서 스님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마조의 대기의 용을 대기 대용이잖아요. 그죠? 대기의 용을 얻어 들었음이요. 그죠? 마조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스님을 통해서 마조의 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체. 본체는 내가 보지 못했고 그 본체 자리에서 법을 쓰는 걸 못 봤잖아요. 그죠? 마조 스님과 늘 함께 생활을 하면 가만히 평상시에 계실 때 그 체 자리를 볼 텐데 그거는 못 봤고 내가 그분이 법을 쓰는 용을 본 거 아니에요. 그걸 대기지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기, 그 체를 가지고 있는 걸 어느 문자가 끊어져 있는 근본 체를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딱 쓰신 거, 용을,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으니 나는 마조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마조 스님을 잊게 되면, 법을 잊게 되면 그 이후에 저의 아손들이, 저의 제자들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벽이 이 말씀하는 것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는 백장 스님이 저를 열어주셨으니 저는 스님 제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조, 백장, 황벽, 임재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백장 스님을 제가 마조 스님을 제가 뵙지도 못했는데 그 법을 읽게 되면 저는 마조의 법을 이었다고 하지만 마조의 체는 모른다예요. 용만 알지. 근데 제가 스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저는 백장 스님의 체와 용은 내가 다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스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름답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마조, 백장, 황벽까지 마조 1할에 백장 스님, 황벽 스님이 다 깨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재 스님, 그죠? 임재 스님 그 깨달은 인연 아시죠? 모릅니까? 황벽 스님한테 공부하고 있다가 그 윤하 스님이 가서 한번 법을 물어봐라. 불법 대의를 물었다가 20방씩 3번 맞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우 스님한테 가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황벽 스님한테 임재 스님이 스님한테는 이제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뭐 도를 모르는데 왜 때리고 난리야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딴 데 가지 말고 대우산에 대우 스님한테 한번 가봐라. 그 도인이 있으니 그 가봐라. 멀리 찾아갑니다. 대우산에 찾아갔더니 황벽 어디서 왔느냐? 황벽 스님한테서 왔다. 그 황벽 스님이 어떻게 법을 가르쳐 주시더냐 했더니 법을 배운 건 하나도 없고 법을 물었더니 이게 20방맹이씩 3번을 맞았습니다. 근데 대우 스님이 그렇게 고구정령하게 자세하게 법을 일러줬는데 너는 법을 못 배웠단 말이냐? 이 말 듣고 깨쳐요. 임재가 그 말 듣고 여러분 60방을 두들겨 맞으면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몸이 아파서 간병실에 누워있다가 물어보면 또 때리고 누르면 또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멀리 먼 길을 가면서도 황벽 스님을 원망하면서도 화두가 됐죠. 화두가 왜 때렸을꼬? 법을 물어봤는데 왜 때렸을꼬? 그 간절하게 의심이 돼서 의심삼매가 됐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두들겨 맞고 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대우 스님한테 갔던 대우 스님이 그게 너에게 법을 가르쳐 준 거라는 말씀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임재가.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듣고 깨닫자마자 임재가 그러잖아요. 황백의 법이 별거 아니군요. 이러고 나오네요. 야 이놈아 네가 조금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더니 왜 갑자기 또 모르겠네 아는 이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대호스님한테 가서 옆구리를 3방을 이렇게 때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대호스님이 너는 너의 스승은 내가 아니다. 황백 스님한테 가거라. 네 스승은 황벽이다. 이래서 보내요. 그래서 황벽 스님한테 옵니다. 임재가. 여러분 깨닫고 오면 발걸음이 달라요. 들어올 때 보면 아주 당당합니다. 망공 스님이 한 소식 하고 난 다음에 경허 스님이 행각을 하다 이렇게 오니까 절을 안 하더랍니다. 너 피장부여 아장부여 이거 맹자에 나오죠. 피장부여 아장부여 너도 장부여 나도 장부다. 경허 스님 오는데 이렇게 맞절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이게 뭐 공부가 됐는가 보다 말이지. 그래서 거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임재 스님이 오는 게 뭐 당당하게 오거든요. 황백 스님이 어디서 오느냐 하고 뭐 하고 내가 왜 얘기를 하니까 아주 거기다 대고 말이죠. 이놈이 이제 공부가 돼서 오니까 말이죠. 법거량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다 내려놓고 저 주먹이나 받으시오. 그래서 임재가 황백 스님 따기를 때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요. 그래서 이놈이 호수를 잡아당기는구나. 호랭이 수염을 잡아당기는구나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호랭이 수염을 잡아당기는 그게 그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호랑이 수염을 잡아당기는구나 하는 말이 나요. 그걸 호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인가를 해줘가지고 마조, 백장, 황벽, 임재가 돼서 임재는 뭘 씁니까? 이 마조에게 받은 일화를 임재할로 쓰는 거예요. 임재 스님 할이 유명하죠? 임재 스님 할이 유명하다고. 나중에 덕산 스님은 방맹이가 유명하고. 뭐를 물어보면 전부 다 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조, 백장, 황벽, 임재로 내려오는 이 일할의 낙처가 이게 내려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마조가 할을 하고 백장이 그걸로 깨달으면서 3일 동안 귀가 멀고 황벽 스님이 혀를 쑥 내밀면서 깨닫고 임재가 와서 그게 60방맹이를 맞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할을 해요.
이게 이제 깨달음을 전승한 임재종의 가풍이라. 자, 그럼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여러분 103쪽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자료들을 해놨습니다. 모아놨습니다.